자, 이스라엘 마지막 제가 말라기 때를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상황들은 지난번 말라기를 한번 이제 짚어보면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성벽 그리고 말씀을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지도자들이 막 사라집니다. 아주 기라스 같은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제는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막 세속화 현상이 급속하게 여기 이 이스라엘에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백성들이 번잡스럽게 생각합니다. 범패스럽다라고 나오죠. 번잡스럽게,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귀찮아? 그러면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쉬운지, 이방 나라들을 섬기는 게 쉬운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예 400년간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한번 이걸 겪어봐야 얘들이 어느 정도, 얼마나 너희들이 번잡스럽게 생각하는 이게 나중에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제 문을 여는 게 페르시아의 그 쇠락과 헬라 시대의 개막이 됩니다. 이게 BC 400년부터 356년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아까 어떤 그 형상 중에 둘째 나라 은나라가 이제 은이라는 그 상징되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나옵니다. 초대 왕은 다리오인데요. 맨 위에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고레스의 외삼촌이기도 하면서 고레스의 그 엄마 만다네의 오빠죠. 다리오가 먼저 왕으로 다스리다가 고레스한테 넘겨주죠. 저 다리오가 누구냐면 다니엘을 사저굴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침에 다니엘아 살아있냐 뭐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맨 아래에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나옵니다. 그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러 갔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고 돌아오는 왕입니다. 이게 이야기의 주요 맥락입니다. 자, 먼저 페르시아가 그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권유하죠. 그래서 항복을 권유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눈만 끔뻑끔뻑거립니다. 얘들이 누군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신을 죽여버립니다. 페르시아 사신을.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페르시아가 이제 공격을 하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진압에 성공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런데 두 번째부터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저 풍랑을 맞이해서 되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지금 여기 제가 이 표시를 하는데 육로로 통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육로로 통해서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마라톤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요. 네 번째가 이제 육로로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테르모필레에 도착하게 되고 아테네에 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지역을. 여기 밑에 보시면 코린트라는 말이 있죠. 코린트가 나중에 신약의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여기 이 지역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지금 보시는 이 전투가 영화 300의 한 장면에 나오는 부분들이 좁은 협곡입니다. 이 테르모필레의 협곡에 300명이 딱 진치고 있고 여기에 2만 명이나 되는 20만 명이나 되는 페르시아 군대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를 딱 협곡에서 막아서 가지고 300명이 버텨냅니다. 결국에는 이걸 못 들어요, 페르시아가. 그런데 여우 한 마리가 꼭 포도원에 다 그걸 허물죠. 한 명이 배신자가 생겨서 뒤로 돌아가는 통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뒤로 통해서 와서 이 사람들이 다 몰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좀 벌게 된 거죠. 시간을 벌게 돼서 아테네는 나중에 살라미스 저 해전에서 잘 준비했다가 아예 이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를 합니다.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남편인 아에수에로가 여기서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이게 세계 3대 해전이죠. 한산대첩, 우리 이순신의 한산대첩도 뭐 그 4대 해전 안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해전에 들어가듯이 아주 큰 세계사적인 큰 해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아주 건재합니다. 한 30%, 40% 밖에는 피해를 안 입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는 다시 언제 이 페르시아가 쳐들을지 몰라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뭐 어떻게 좀 우리가 어떻게 방비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돈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그리스 인근의 연안에 있는 헬라 제국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자, 우리가 뭔가 방비책을 세우자 해가지고 돈을 다 모읍니다. 그 돈을 누가 관리했냐면 아테네가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해서 뭔가 이게 막 펜스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파르테논 신전하고 막 이런 것들을 건물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리스 있는 나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돈을 걷었으면 뭔가를 뭘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뭐 너희들이 왜 그랬어?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이겁니다.
하도 도둑이 오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동장한테 줬는데 이 사람이 그 아파트 주변에 펜스도 치고 경비 아저씨한테 월급도 주고 그럴 목적으로 돈을 모았는데 자기 집 인테리어를 싹 해버린 거예요. 그냥 비유가 딱 이거였습니다. 집을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테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3번의 전쟁 동안에 피해를 본 데가 어디냐? 아테네 아니야. 우리가 완전 우리 동네가 쑥대밭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좀 살고 뭔가 좀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열받은 거죠. 그래서 한판 붙게 되는 게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아테네가 아주 이렇게 뻔뻔합니다. 이게 그리스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었던 그리스의 그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리스가 돈이 없다 보니까 막 돈이 없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독일이 다 도와주는데 돈 적게 줬다고 오히려 뻔뻔하게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그리스가. 똑같습니다. 이전의 역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4차원적인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도 이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시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아테네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는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게 내전 형태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게해 반도가 완전히 발칸 반도가 전쟁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27년간 내전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의 전쟁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스파르타의 상처뿐인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스파르타도 나중에는 테베한테 결국에 망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스파르타가 남긴 것은 스파르타식 훈련, 스파르타식 교육, 이 말밖에 안 남기고 아무것도 남긴 거 없이 역사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패권이 돌아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테베가 이것들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 테베가 에게해 패권을 잡았을 때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이제 일어납니다. 테베 주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왕자들을 다 볼모로 데려가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 조선의 왕사자들을 데리고 중국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테베도 이 주변의 나라들을 왕자들을 데려갔는데요. 이때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한 왕자를 데려갔는데 이 왕자가 나중에 큰 일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이 테베 국가에 가가지고 군사적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원래도 싸움을 잘했던 사람인데 가서 놀라운 이 테베의 전술들을 배우는데 이게 이제 팔랑크스 전략이죠. 이게 이제 생긴 게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이 사람이 좀 무섭게 생겼는데 필립 2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전략을 통해서 나중에 이 그리스 전국을 다 통일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가 모든 부분들을 다 통일해 버리죠. 이 전술이 뭐냐면 이 창 길이가 5m가 넘는 겁니다. 이걸 들고 쫙 앞으로 나가면요. 저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 긴 어른이 애를 탁 머리를 잡으면 애가 아무리 이렇게 때려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똑같은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밀어붙이면 이거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전략을 이 사람이 배우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그리스 연안을 다 통일해 버리죠. 자, 방금 그 사람 이름이 필립 2세인데요. 그 사람이 필리피입니다. 이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게 나중에 신약의 빌립보 교회가 되고 빌립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막 손짓하잖아요. 오라고. 그러면서 그 즉시 순종해가지고 달려간 곳이 첫 번째 도시가 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은 정말 고생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옷감 장수 루디아도 여기서 만났고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투옥된 곳도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이 여기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나중에 세계 정복을 하는데 출발지가 어디냐면 저 빌립보에서 딱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저 인도까지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을 하죠. 정복을 다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우리나라 극동 최끝인 우리나라까지 가려고 다 계획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멈추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더에 대한 그 부분들이 다니엘 예언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멘. 다니엘 11장은 바사, 즉 페르시아 이야기로 딱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왕인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저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 이제 갔다가 아까 살라미스 그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헬라 왕국이라고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름 자체도 헬라 왕국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놀랍죠? 이게 알렉산더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도 불수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사하고 성경은 여러분들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를 알면 성경이 아주 잘 보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알면 역사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보면 성경을 신화로 뭐 뜬구름 잡는 막 얘기로 막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게 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마성경연구소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하마성경을 통해 성경 통독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돕는 100% 활용 팁 영상입니다. 우선 하마성경 채널 홈으로 가시려면 하마성경 로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채널의 핵심은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통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재생 목록에 가시면 하마성경 처음부터 정주행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역사 순서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수호선지서의 경우 열왕기하 중간중간 역사 순서에 맞게 끼워 읽을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도 시간 순서로 성경책을 배치했습니다. 에스라 읽다가 에스더 읽고 다시 에스라로 역사 순서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풀버전 성경 모음을 클릭하시면 성경 풀버전 컨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한 특강, 4차 산업 특강, 직장 특강, 공감 특강, 상처 치유 특강으로 분류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성경 통독과 성경 해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신 분은 재생 목록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통독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하 그리고 열왕기상까지 한 장씩 해설하고 드라마 바이블로 통독하는 영상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경 통독하실 때 사용하면 좋은 콘텐츠입니다. 하마성경을 인기순으로 보시려면 동영상 메뉴에서 인기순으로 설정하시면 하마성경 내에서 인기가 많은 순서대로 나옵니다.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을 보시려면 홈에서 맨 아래 쇼츠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는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하마성경의 최근 활동, 성경 통독 공지, 설문조사, 언론기사 등의 내용을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자주 방문해서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멤버십을 클릭하시면 매월 정기적으로 하마성경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클릭하시면 하마성경 사명, 비전, 핵심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마성경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용 문의와 후원 계좌도 공개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하마성경 100% 활용법을 보시고 하마성경을 잘 이용하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 읽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